대선도 이기고 지방선거도 압승했는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아요. 이준석 대표가 우크라이나 간지가 언젠데 아직도 거기 왜 갔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여와 야의 설전이 아니고요. 여당 내부에서의 설전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시작은 지난 6일 정 부의장이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자기 정치라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우크라이나에 가는 것이 자기 정치 아니냐고 이제 비판을 하기 시작을 한 건데요. 이에 대해서 이준석 당대표는 어차피 기차는 갑니다라고 응수를 했고요. 이에 더불어서 어제는 지금 와서 뜬금없이 러시아 역성되면 그게 간보는 거고 기회주의자다. 다들 자중하시라라는 이제 비판을 다시 제기를 했는데 또다시 정진석 부의장이 러시아 역성된 적은 없다. 다만 대한민국 외교부를 역성된 적은 있다라고 응수하면서 한 사람도 지지 않고 서로 설전을 이어가는 중입니다. 백성훈 변호사님. 네. 보통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들 때 우리가 그냥 밥자리든 술자리든 여기서 사석에서 아니 근데 왜 갔대? 우크라이나 왜 간 거야? 이러면 몰라요. 그런데 정진석 의원이 SNS나 인터뷰 등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이준석 대표 우크라이나 왜 간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크라이나를 안 갔어도 정진석 의원은 한번 이준석 대표한테 이런 식으로 견제구를 날리려고 했었을 것 같아요. 아하. 저는 지방선거까지 잘 참으셨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이준석 대표는 이번에 혁신을 만들어서 이제 공천 시스템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지금 막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 당대표가 굉장히 머리 아픈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다음 당대표가 뭘 하나요? 다음 총선 공천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마음대로 못할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건 나쁜 의미건 간에. 그렇다면 지금 이준석 대표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보들이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문제 제기를 하면서 대립각을 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 이 부분에 대해 관련해서 지금 뭐 정진석 의원이 본인은 아직은 아니라고 하시지만 내년에 혹은 뭐 조기 전당대회가 열릴 그런 만약 극단적인 상황이 된다면 당대표 출마를 저울질한다는 얘기들은 이제 보도를 통해서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지금 현재 이준석 대표에게 견제구를 던지는 거고 견제구를 그냥 이렇게 맞기만 하면 괜찮은데 이준석 대표는 이제 거기에다 돌직구를 지금 계속 던지는 상황이라 이게 하루아침에 그냥 없던 일로 딱 되긴 좀 힘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선 기간에도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의 갈등을 투스톤의 싸움이라 했잖아요. 지금도 투스톤의 싸움이네요. 정진석, 이준석, 두 석석의 싸움, 투스톤의 싸움. 그런데 이 뭔가 한꺼풀 들여다보면 전혜연 평론가님, 단순히 우크라이나 간 것 가지고 지금 이렇게 맞받아치고 설전 벌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최근에 정진석 의원이 쓴 용어 중에 좀 충격적인 용어라는 게 있습니다. 당협 쇼핑이라는 용어가 나왔었죠. 뭐예요? 당협이라는 것이 당협위원장을 말하는 것이고 네. 쇼핑이라는 것은 이쪽 당협 갔다가 저쪽 당협 갔다가 쇼핑하듯이 하느냐? 그런데 그 사람을 이준석 대표가 당협위원장 시켜줬다라고 측근으로 꼽히는 정미경 최고위원이 최근에 분당 당협위원장을 맡은 것을 꼭 집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왜 도대체 이 문제에 이렇게 민감할까? 당협위원장이라는 자리는 곧 다음번 총선에 출마하는 것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 보니 혁신위원회도 그렇고 지금 당협위원장 하는 것도 그렇고 이준석 대표가 혹시 자기 마음대로 주도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이 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 보니 정진석 의원 입장에서는 아니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무슨 개혁을 얘기하냐, 자기 반성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하, 지금 이런 지경까지 이르렀고 갑툭튀, 자신의 이름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바람에 정미경 최고위원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천개혁 혁신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정진석 전 국회 부의장께서 정미경 최고위원님께서 분당을 당협위원장으로 내정된 것 이 자체를 당협 쇼핑이다 이런 표현을 쓰시면서 비판을 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진짜 네. 왜 그런 얘기를 이게 주목받는지 모르겠고 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예. 지금 지도부 중에요. 최고위원들 중에 지역구가 없는 사람이 저예요. 유일해요.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이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이제 그 당에서
그 공석이 된 지역에 그 서초가 나왔었어요. 당협위원장 공모가 났었는데 네. 제가 그때 지원을 했어요. 아하. 그런데 조직 강화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면접하고 했는데 제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또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이번에 또 이제 그 또 공모가 났어요. 몇 개 지역이. 네. 그래서 제가 보고 이제 분당 을 지역에 또 이번에 또 지원을 했어요. 아하. 근데 이번에는 합격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걸 갖고 왜 그 무슨 뭐 이렇게 얘기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고요. 하민경 변호사님, 물론 정미경 최고위원은 검사 출신이면서 재선 출신의 의원 출신입니다. 수원 쪽에서 지역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배지가 아니어서 여기저기 내가 당협위원장. 왜? 2년 뒤에 총선 나가려면 어쨌든 당협위원장 맡으려는 건 당연한데 왜 그걸 가지고 내가 그리고 무슨 특혜를 받은 것도 아닌데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정미경 그 최고위원은 이제 본인이 이제 많이 억울하다는 그런 입장을 사실 보이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본인 정말로 이제 국회의원이 하고 싶다. 그럼 2년 뒤에 이제 국회의원을 하려고 하면은 지역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번 그 서초에 공모를 했다가 그 자강위에서 이제 떨어뜨려 가지고 자기가 안 됐고 이번에는 이제 그 분당을에서 이제 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네. 사실은 하고 있고 네. 또 그다음에 본인의 원래 지역인 수원에는 왜 이제 안 됐냐 했더니 수원에는 이제 그 지역구가 사실 분해돼서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 되게 억울하고 이제 여기저기서 떨어진 사람, 슬픈 사람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아마 그 자리는 조금 더 젊은 사람 아니면 그 지역에서 이제 좀 열심히 일한 그런 사람이 또 당협위원장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사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미경 최고위원에게 분당을 당협위원장 준 걸 당협 쇼핑이다 이렇게 저격한 것에 대해서 백성문 변호사님, 저 멀리 있는 이준석 대표가 뉴스를 접하지 못했을까요? 혹시 가만히 있었을까요? 가만히 있으면 이준석 대표가 아니죠. 아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견제구를 던지면 이쪽에 돌직구를 계속 던지는 상황인데 이준석 대표가 SNS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충남 공천에서 PPA 그러니까 뭐 지방선거할 때 공천할 때 심사하는 그 점수에 미달한 사람을 비례대표로 넣어달라는 이의제기를 받았던 게 기억이 난다. 근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배제했다. 그리고 배제를 했고 결국 충남에서는 이번에 국민의힘이 승리했죠. 근데 여기에서 딱 생각을 해보면 정진석 원 지역구 어딘가요? 아, 공주 쪽 아닌가요? 충남 공주 부여 아하.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한테 이제 뭐 당협 쇼핑 어쩌고 하는데 지금 자격 미달한 사람을 지금 넣어달라고 했던 사람이 누군데? 약간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한 거고 이에 대해서 정진석 의원은 그거 그렇게 얘기하면 진짜 내가 그런 줄 알지 않느냐. 나는 거기랑 아예 상관이 없다. 나는 거기랑 연관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또 다시 맞대응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점입 가경의 상황도 벌어졌다면서요, 손정혜 변호사님. 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잘 살펴보면 굉장히 뼈 있는 글을 이준석 당대표가 올린 건데요. SNS에 한 사진을 올렸습니다. 바로 육모 방망이, 그러니까 끝이 뾰족뾰족한 이제 방망이를 올린 건데요. 아, 이거예요? 네. 우크라이나 의원들이 이제 답례품으로 선물을 해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주셨다라고 올렸는데 바로 정진석 부의장이 지난 2017년 5월에 올린 글이 있었거든요. 보수 존립에 근본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은 육모 방망이 들고 뒤통수를 때려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부숴버려야 된다 이런 글을 올렸었는데 즉 이준석 당대표가 이런 정진석 의원의 말이 우리 보수에 도움이 안 된다, 철퇴를 가야 된다 이런 뼈 있는 지적한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따르고 있습니다. 야, 이준석 대표가 이제 머리가 좋은가요? 대박 사건 저때 했던 말까지 지금 기억을 해내는 것 같은데 시청자 여러분들의 기억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그때 발언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수의 존립에 근본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은 육모 방망이를 들고 뒤통수를 뽀개버려야 돼. 예? 동지라는 거에서 이제 적으로 간주해서 무참하게 응징해야 된다. 야, 이게 배 소장님 네. 글로 읽는 것과 같은 내용을
저렇게 육성으로 들으니까 아우 섬뜩한 표현인데 어쨌든 당시에 저렇게 했던 말을 떠올리면서 지금 벌써 횟수로 한 5년 전 상황인데 지금 육모방망이라 하면서 누군가를 연상시키나 뭐 이렇게 한 거 있나 봐요 지금. 뭐 투스톤즈 갈등이죠.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잘 납득이 안 갈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준석 대표와 정진석 부의장 왜 다투지? 이렇게 그러니까요. 생각하시면 더군다나 국회 부의장이잖아요. 네. 연말까지는. 그런데 따지고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이 대통령과 갈등을 할 때 우리가 투스톤즈 갈등을 했다고요. 왜냐하면 정진석 부의장이 이제 당으로 국회 부의장에서 돌아오면 내년에 당권 도전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충청권 맹주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결국 당권이고 공천이고 영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지금 나설 수 없는 상황에서 그래도 가장 이제 국회 부의장에서 벗어나면 당에 상당한 영향력을 줄 수밖에 없는 정진석 의원으로서는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른바 친윤 비윤 갈등이 점점 확대되는 겁니다. 이제는 반윤까지는 그렇고 아직까지 임기 초반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국힘도 이제는 친윤 비윤 개파가 나오는 거예요. 아하. 사실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대선 이겼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리고 지방선거 압승했죠. 그리고 하나 더 가면 4월 7일 재보선도 이겼죠. 그러니까 3연승이란 말이에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또 당내 주요 중진들이나 국회의원들은 아니 지금 경사스러운 분위기인데 왜 갑자기 이렇게 자중질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거예요? 라고 걱정할 거 아니에요. 이런 가운데 정진석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무슨 뭐 누구 뭐 이준석 대표 뭐 그저 뭐 악감정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무슨 당권 투쟁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명색이 그래도 최다선 의원으로 이렇게 있는데 제가 단송장이 아닌 이상 필요할 때 필요한 얘기는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준석 대표도 당의 기여도가 많이 있는 사람이고 더 잘 하라는 의미로 제가 노파심에서 정치 선배로서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취지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백성문 변호사님 이거 한 발 뺀 겁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사실 정진석 의원에 대해서 비판도 꽤 많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당내 분란으로 보이는 모습들을 좀 자제하려고 방송에서는 속으로 삭힌 것 같아요. 방송에서는. SNS에는 여전히 또 한 번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래요? 얼마 전에 그 우크라이나 광고 관련해서 이제 정진석 의원이 비판글 올렸을 때 그 이준석 대표 이렇게 얘기했죠. 어차피 기차는 갑니다. 그래요, 네. 그게 원래 중간에 뭐가 생략돼 있어요. 뭔데요? 개가 지져도. 아하! 네. 근데 거기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글을 쓰다 화가 나셨나 봐요. 정진석 의원이. 정치 선배 우려를 개소리로 치부하는 이 만용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라고 하면서 다시 이준석 대표를 또 한 번 저격을 했는데 네. 이준석 대표는 또 여기에도 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이게 점입 가경이에요. 그러니까 생략된 말까지 지금 딱 읽어낸 거예요.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달린다는 말이 옛날 YS 김영삼 전 대통령이 하나회 척결할 때 했던 말이던데 어쨌든 그 말을 떠올리면서 야 그럼 내 소리가 뭘 소리냐 지금 그런다는 거잖아요.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를 이 상황에서 엄호하고 나선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정치는 결과로 말하는 거잖아요. 예. 그 대선 이기고 지선 이긴 당대표인데 만약 이 영선의 30대 이준석 대표가 아니라 예. 국회의원 출신의 중진 의원이 지금 이 위치에 있었다면 2연승을 거둔 당대표에게 지금처럼 덤빌 수 있을까라는 게 네. 저도 30대라서 그런지 이해가 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물론 당내 건강한 민주주의가 참 좋은 것이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네. 이게 영선이고 30대라서 이룬 업적에 비해서 좀 과소평가를 오히려 당하는 것이 아닌가. 아하. 무시받는 게 아닌가.
이준석 대표가 이슈 주도를 잘 해나가고 언론 집중을 잘 유지하는 게 이준석 대표의 능력인 거거든요. 그래서 선거 때는 이준석 대표의 이런 이슈 주도권이 우리한테 도움이 되니까 그거는 이제 쪽쪽 빨아먹다가 선거 끝나고 나서는 뭐 너무 자기만 주목받는 거 아니야? 자기 정치하는 거 아니야? 이거는 저는 좀 앞뒤가 안 맞는 태도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방문 관련해서도 대통령실에서는 전혀 뭐 이 대표의 방문을 난색을 표한 적이 없다라고 답변을 내놨고 저희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연대와 지지를 표명하신 마당에 저희 정부 여당의 당대표가 우크라이나에 방문해서 연대의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고요. 역시 사석에서는 형 동생 하는 사이라서 그런지 팔이 좀 안으로 굽는 듯 합니다. 두 사람의 얘기가. 하민경 변호사님. 저는 이제 그죠. 되게 젊은 정치인, 국민의힘에서 좀 젊은 정치인이고 이제 말씀도 다 잘 하시는 이제 분들이 나서서 이렇게 공격을 막아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사실은 조금 이렇게 대응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그런 좀 안타까움이 사실 듭니다. 왜냐면은 사실 저기 이렇게 보면은 영선 30대 대표라고 얕보는 듯 그리고 이준석이 중진이었으면 이렇게 덤볐을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사실은 당내에서도 이런 비판의 목소리는 당연히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선도 승리로 이끌었고 그다음에 지선도 승리로 이끈 당대표입니다. 아무도 사실 우습게 보고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라기보다 오히려 그 당대표 위치에서 조금 비판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고 또 수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좀 이렇게 선거 때는 쪽쪽 빨아먹더니 앞뒤가 안 맞는다 뭐 이런 표현까지 사실 쓰면서 그렇게 하니까 이제 정진석 부의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내가 이제 5선까지 한 중진인데 이렇게 좀 비판의 목소리, 좀 우려의 목소리를 이렇게 표했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처럼 조금 이렇게 좀 자중하고 또 비판의 목소리도 수용하고 이런 모습이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지.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당대표라고 해서 비판의 성역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하루 전만 해도 정진석 의원과 함께 이준석 대표를 협공하던 권성동 원내대표가 조금 다른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당대표가 지금 당박신이랑 우크라이나 방문 두고 언론에서 당내 권력투쟁이라는 평가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글쎄요, 언론은 항상 무슨 정책 관련 보도보다 이렇게 당내 내분이나 아니면 또 당과 당 간의 그런 싸움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뭐 권력 다툼이라고 보는 거는 지나친 억측이다. 그렇게 보고 당 대표나 원내 대표는 항상 구성원들로부터 비판받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준석 대표 임기 관련해서도 지금 당내에서 여러 가지 의견 나오는데 6월까지 수용하는 게 좀 보시는지요?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된 당 대표인데 그 당 대표의 임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못하다. 역시 권성동 원내대표도 하루 만에 약간 발을 빼는 분위기인데 이게 배종찬 소장님. 네. 혹시 정진석 의원과의 협공 역할 분담입니까? 강공 나가고 나는 약간 온건 태도로 나갈게 뭐 이런 겁니까? 뭡니까 이게? 그럴 수도 있는데 두 사람 다 놀란 거죠. 아하. 정진석 부회장 권성동 원내대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른바 이 윤핵관의 이준석 죽이기로 해석되고 있는 거 아니야. 역풍, 부작용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니 이준석 대표 건물 되는 거 못마땅해 우크라이나까지 심는 거야? 이게 뭐냐면 세 가지입니다. 호우리, 네. 호우리. 호는 요 쌍시옷 들어간 것은 비판하는 거야로 순화할게요. 네네. 방송용으로 조금 네. 부적절해서요. 네네. 자제하겠습니다. 네. 네. 비판하는 걸로요. 네. 그래서 이제 호울이다. 호는 호남 공들이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에 호남 지지층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 우는 뭐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를 만났습니다. 평화인권 강조했는데 이거 잘못된 거야? 그다음에 그 육모방망이 가져오는 거고 마지막에 니다. 그래도 20대 30대 갈라치기 비판은 또 뭐 지적받을 수가 있겠지만 네. 비단 주머니죠. 득표했지 않습니까? 득표해서 그래도 선거에 효과적이었는데 이들이 다시 아니 우리 준석이 왜 괴롭혀? 아하. 이렇게 되니까 정진석
스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반응이라고 봐요. 전현 평론가님, 지금 우크라이나에 있지만 돌아오면 더 난리가 날 것 같아요. 일단 언제 돌아옵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일단 언론 보도를 보면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오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아마 보안이라든가 신변 안전 때문에 자세하게 공개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10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여당 지도부의 오찬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반드시 돌아와야겠죠. 그래서 이미 귀국길에 오른 것이라고 또 언론도 그렇게 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하. 그런데 이제 돌아오면 아직은 조금 일정상은 시간이 있는 듯 합니다만 이게 시간이 금방 가니까 이준석 대표한테 귀국하면 뭔가 폭풍 전야가 기다리고 있다면서요. 뭡니까? 지금 24일 날 윤리위에서 이준석 대표 성상납 의혹 관련해서 징계 여부 논의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준석 대표 측에서는 아니 지금 소위 말하는 성상납 의혹 특정 유튜브 채널에서 의혹을 제기했더니 성상납 뭐 밝혀진 거 하나도 없지 않느냐. 하나도 없는데 이걸 가지고 무슨 징계를 논의를 하느냐. 이제 이런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 윤리위는 비공개로 회의를 하는데 공개해라. 공개해서 정확하게 결과를 알려달라. 이게 이제 이준석 대표 측이고 네. 윤리위 측은 이렇습니다. 여기는 경찰하고 검찰 수사하고 달라. 거기는 혐의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지만 여기는 당의 품위를 훼손했는지 혹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이걸 보는 거야.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이번에 소위 성상납 의혹이 터지고 나서 또 그 유튜브 채널에 한번 녹취록이 공개된 음성 파일이 공개된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이준석 대표가 직접 누군가와 통화하는 모습도 나오고 네. 또 김철근 정무실장과 통화하는 모습도 나온단 말이죠. 네. 이 통화 자체만 가지고도 문제를 삼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징계를 뭐 가장 낮은 수준 경고라도 나온다라고 하면 네. 그럼 앞으로 전국은 성상납 전국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퇴진도 퇴진이지만 엄청난 또 내용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 24일에 이 징계 논의는 앞으로 국민의힘이 순항할 수 있는지 한번 완전히 내용 속에 빠져 들어가게 될 것인지 가늠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 이준석 대표의 정치 여정에도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또 전개될지 뉴스파이터도 바짝 따라붙어 볼게요.